안녕하세요. 자, 족집게 동형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자, 실전 연습 그리고 합격을 완성하는 모의고사 5회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책으로 진행되는 강의이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이 족집게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인데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어렵기도 하고 또 쉽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체감의 정도는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다면 이 모의고사가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공부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모의고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만들었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측면인데, 출제 분포를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유튜브에도 공개했고 우리 모두의 자격증에도 자료실에 계속해서 올렸고 했는데, 합격 설명회에서 합격 토대 구축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각 영역별 그리고 각 챕터별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챕터에서 무조건 나오는 1순위, 거의 0순위나 다름이 없는,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2순위, 그리고 나오긴 했었지만은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3순위. 이건 이제 표로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출제 분포를 반영을 했어요, 이 모의고사에도. 그리고 문제 유형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들, 조합형이든 또는 내용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일부분을 가지고 물어보거나 전체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거나 또는 이제 혼합해 가지고 물어보거나, 이런 이제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난이도도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의 난도를 좀 조절을 해놨어요, 여기에. 다만 모의고사는 쉽게 풀어보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풀어보는 것이 더 공부에 또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문제를 좀 어렵게 풀게 되면 내가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너무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좌절감을 또 느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좌절감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제 시험이 아닌 모의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 이제 시험장에서 내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확인을 했다. 말 그대로 이제 구멍을 메꿀 수 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틀렸을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점검해가지고 구멍 메꿔서 시험장에서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난이도 또 시험 실제 난이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MR 카드를 이 책에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 OMR 카드 작성하는 그 시간까지 좀 배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이 책이 지금 족집게예요, 족집게. 이 강의가 바로 이제 족집게인데, 이 족집게는 바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영순위 엄선 문제로 합격을 적중할 수 있게끔 문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족집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하나는 결국 시험의 기출 논점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고 이 강의에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정말 정답이 막 물고기처럼 막 튀어오르는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스캔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게끔 하고자 만든 이 문제이고 또 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족집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합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00점에서 120점만 넘기면 우리는 합격이거든요. 60%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합격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1점, 122점 이런 거 안 맞아도 돼요. 딱 12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120점을 빨리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각 챕터별로 무조건 나오는 애들, 걔네들 먼저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2순위, 또 걔들을 먼저 빨리 공부를 해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빈출론점, 그리고 공부하고 암기해야 그걸 이제 합격 점수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아주 중요한 논점들로 이 모의고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모의고사가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 가지고 너무 많이 만들어져 버리면
그것 또한 헛다리 짚는 공부입니다. 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의 80%, 90%를 재응용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또한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면서 해당 문제가 틀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에스피 핸더슨의 복지과 유형론의 문제가 틀린 거예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약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역대기출 문제집이나 또는 기본서나 또는 핵심 요약 노트나 이걸 가지고 해당 부분을 공부하면서 점검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보완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모의고사가 그래서 기출 논점으로 이루어진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기출 논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족집게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만들 때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냐면 자, 기출 논점, 이 기출 문제를 변형하고 재구성해서 대략 80%, 90% 실제 시험에서는 대략 80%, 90% 그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나오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약간 더 비중을 더 높여서 기출 논점을 더 많이 포함을 시킨 편입니다. 왜냐면 기출 논점을 연습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신개념 문제도 10%에서 20% 정도를 새로운 선지 또는 문제를 가지고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 아마도 족동모, 족집게 동형 모의고사 이 족동모 이 활용 방법인데 우선은 이제 선생님들이 실전처럼 시험을 봐야죠. 실전처럼 시험을 반드시 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시간을 재놓고 실제 시험의 시간처럼 시간을 재어놓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수강을 하세요. 강의 수강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워낙 이 책 자체가 해설, 오답풀이, 보충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강의 수강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의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다시 복습을 해야죠. 이 틀린 문제를 복습을 하면서는 해당 부분 다시 한번 이론서, 그 다음에 역대기출 문제 해당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실전 시험 이건 결국 실전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수강을 통해서 실전 문제풀이 테크닉을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 가지고 습득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 복습은 틀린 문제와 혼동되는 내용을 재점검하고 그리고 틀린 부분을 철저히 암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요, 아이들한테 수학 문제를 아예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풀어보라고 하면 풀리는 문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틀리거든요. 그것은 시간 제한을 두었을 때 틀리는 것은 실제 심정에서 틀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틀린 문제는 반드시 재점검을 해야 하고 철저하게 암기할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이하고, 즉 통합 이론서, 그 다음에 해교, 핵심 요약 노트, 또는 이제 족집게 적중 요약 노트 있잖아요. 자, 이런 이걸 이론 내용을 정리한 이론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역기, 역대 기출 문제 역기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다음 모의고사를 또 보세요. 모의고사를 또 보시면서 다시 실전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강의 수강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 과정으로 1회부터 5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딱 두 가지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실전 연습이에요. 실전 연습. 두 번째가 구멍 메꾸기예요. 구멍 메꾸기.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내가 시험장에서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의미를 두시면서 만약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 연습, 그 다음에 이제 실전처럼 하는 건데
우리 실제 시험 시간 표니까 한 문제당 1분씩이거든요. 근데 한 문제당 1분씩 풀어서는 OMR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험 문제를 10분 전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그 OMR 카드를 반드시 10분 전에는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너무 오랫동안 계속 한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정답을 바로 골라지는 문제들은 바로 정답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잘 골라지지 않는 것들은 생각을 요하는 것들은 좀 앞에다 체크를 해놓고 다음 문제를 빨리빨리 넘어가야 합니다. 아셨죠? 이제 한 문제는 아는데 한 문제를 모른다. 또 한 문제 풀었는데 또 한 문제를 모른다. 또 한 문제 풀었는데 또 한 문제를 모른다. 이런 상황이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시험 자체가 반타작 시험이에요.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근데 이제 한 문제를 풀었는데 한 문제 모르고 또 한 문제 모르고 한 문제 모르고 또 한 문제 알고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되지만 또 한 문제 알았는데 한 문제가 어렵다. 한 문제 알았는데 한 문제가 어렵다. 뭐 이런 식은 아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절대 거기서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인행사는 좀 잘 풀었어요. 근데 조사론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25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문제밖에 못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0문제도 못 맞을 것 같다. 과락 기준이 느슨하다고 그랬죠? 과락 기준. 우리 1교시 20점만 넘기면 돼요. 5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조사론은 빵점 맞아도 인행사에서 2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조사론에서 망쳤다라고 해가지고 뭐 시험장에서 나와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끝까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풀어 나가야 하고 마찬가지로 2교시에서도 30점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천론, 실천기술론은 그럭저럭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너무 어려운 거야 아마.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뭐 거의 다 막 찍었어요. 찍었다 하더라도 희망은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에서 점수가 잘 나왔다면 마찬가지 3교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30점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산 75문제 75점 중에서 여기 합산 30점만 넘으면 과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어떤 특정 과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건 뭐 시험장에서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고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풀어야 합니다. 설사 찍는다 하더라도 풀어야 돼 끝까지.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실제 이제 시험지 틀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간에 지금 이 강의를 들을 정도가 됐으면 아마 역대 기출문제집도 회독을 어느 정도 하셨을 것이고 분명히 이제 통합 이론서로 공부를 했거나 핵심 요약 노트로 공부를 했거나 또는 적중 요약 노트로 적중 요약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회독했고 또는 이제 최신 기출문제 우리 9개년 기출문제도 회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의고사를 지금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이게 시험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창끝을 애리하게, 이 칼끝을 애리하게 가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이 모의고사가 해줄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진검 승부를 할 수 있게끔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실력이 더 날카롭고, 그 다음에 애리하게 가러지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모두가 합격을 해서 정말 그 선생님들 모두 합격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모의고사 푸시면서 풀고 나서 또 궁금한 내용들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해설이나 보충 설명을 읽었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질문을 이게 우리 게시글로 한다든지 카톡으로 한다든지 문자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마치면서 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파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